반갑습니다. 저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를 쓴 강용봉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 제2장 패자 재환공 8 비극의 시 중 정나라를 품고 위나라를 치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살펴볼 열팩열국지의 글을 쓰기 위하여 사마천의 사기, 좌구맹의 춘추좌전, 여부리의 여시춘추 등의 문헌을 인용했는데요. 그 상세 내역은 자막으로 나가는 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원전 667년 6월 제환공은 송환공, 노장공, 진선공, 정문공과 함께 송나라 유땅에서 회맹하였습니다. 이 회맹은 진나라와 정나라가 그간 제나라를 배반했던 마음을 접고 제나라에 복종했기 때문에 동맹의지를 다시 다지려고 모인 것이었습니다. 진선공은 기원전 672년 봄에 자기가 총애하는 애첩의 아들 관을 세자로 삼으려고 기존의 세자 어구를 죽였을 때 어구와 친했던 무리들도 함께 숙청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야 후일에 진목공이 될 관의 앞날이 탄탄할 거라고 믿었죠. 그러나 자신의 의도를 눈치채고 어구와 친했던 공자왕과 전손 등이 제나라로 달아나는 바람에 진선공은 찝찝하였습니다. 후에 전손은 다시 노나라로 달아났지만 완은 제나라에서 제환공의 환대를 받았으면 물론 공정뱃설까지 였자 진선공은 내심 제환공에게 불만이었습니다. 감히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제환공에게 완을 진나라로 돌려보내달라고 말할 용기나 배짱은 없었지만 진선공은 어떻든 제환공에게 섭섭하고 불만이었습니다. 아니 같은 제후로서 말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고민을 모를 리 없을 텐데 제환공이 마치 자신을 놀리듯 완을 환대까지 하자 제환공에게 크게 섭섭하여 전처럼 제나라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진선공으로서는 이 정도가 제환공과 제나라에 대한 불만의 의사표시의 한계였겠죠. 그렇다고 초나라에 붙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정문공은 기원전 669년에 초나라와 강화하였습니다. 정문공의 아버지인 정여공이 살아있을 때에는 기원전 677년에 숙첨이 제나라를 방문했다가 제나라에서 수개월간 투옥되는 사건으로 제환공과 거리를 두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초나라와 가깝게 지내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히 중립을 지켰죠. 그러다가 정여공이 죽자 정나라는 초나라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정여공이 죽은 후 정나라 정사는 숙첨이 좌지우지하였습니다. 정문공의 정치적 경험이 일천한데 반하여 숙첨은 노예했고 숙첨에 대한 대부들의 신망 또한 두터웠죠. 숙첨은 지난날 정나라의 전성기 때 재상을 지낸 제조의 영향을 크게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숙첨은 제나라에서 옥살이를 하여 제환공이나 제나라를 좋게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친초 정책을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제나라가 주도하는 이미 판이 짜진 연합체에서는 정나라의 존재감이 미미하지만 중원에 새로운 친초국을 원하는 초나라에 붙으면 정나라의 위상이 가일정 높아지리라고 판단, 친초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실리적 측면보다도 초나라의 실질적인 위협에 대한 정나라가 체감하는 것만큼 제나라 중심의 연합체가 적극적이고도 안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인가를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중립을 지키느라고 제나라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진 정나라를 제나라 또한 믿지 못할 거라고 판단한 거였죠. 그런데 정나라가 초나라와 강화한 후 제나라는 기원전 668년 가을에 송나라, 노나라와 함께 서나라를 치는 등 연합체의 결속을 다지며 쇠를 과시하였습니다. 그러자 정문공을 비롯한 친초정책에 반발하는 대부들은 초나라와의 밀착이 정나라에 결코 도움이 안된다고 반발, 정문공이 제나라에 동맹 맺기를 청하여 기원전 667년 6월에 유해맹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기원전 667년 6월에 유해맹이 열렸다는 것은 동절국지 제20회와 좌전 노장공 27년 쪽의 기사인데요. 제20회에서는 유해맹은 정문공이 제나라의 형세가 두렵고 제나라가 정나라로 쳐들어올까봐 동맹 맺기를 청하여 열렸다고 묘사하고 있지만 좌전 노장공 27년 쪽에서는 진나라와 정나라가 제나라에 복종했기 때문에
유해명이 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춘추좌전에는 공자환의 제나라 망명건으로 진승공이 어떻게 제나라를 배반했는지, 이에 대하여 제나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사는 없습니다. 제황공은 유해맹을 마치고 제나라로 돌아와서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초나라의 등장으로 인하여 수년간 골치를 썩이던 진나라와 정나라가 순복에와 한시름 놓았던 것입니다. 사실 제황공은 성질대로 하자면 제군 단독이든 주변 나라 군사를 동원하든 배반한 나라를 치면 그만이지만, 그렇게 함부로 무력을 쓰다 보면 일시적으로는 제후들의 복종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진심으로 제후들을 순복시킬 수는 없다는 관중의 진언에 따라 꾹 참고 진나라와 정나라가 순복에 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축하연에서 포수가는 제황공에게 어질고 지혜 있는 군신은 오늘날 기쁠지라도 지난날 어려웠던 때를 거울로 삼는다고 한다. 제황공은 그 나라에서 망명하던 시절을 잊지 말고 관중은 노나라에서 제나라로 호송되던 때를 잊지 말며 영척은 목부 때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진언하였습니다. 주연 분위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해이해질 수 있는 분위기에서 제황공이 하고 싶은 말을 한 셈이죠. 이에 제황공은 대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그시 바라본 후 나와 모든 대부는 포수가의 충언을 잊지 마라. 이것이 제나라 종묘사직을 지키는 제1원칙이다라며 화답하였습니다. 주연 분위기는 한순간 숙연해졌습니다. 기원전 667년 겨울, 주회왕은 왕실의 경사 소백묘를 제나라에 보내어 제황공을 후백에 명한 후 지난날 왕자태를 도와 왕실의 분란을 일으킨 위나라를 문제하라고 하였습니다. 제황공은 주회왕의 명에 따라 위나라를 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기원전 666년 봄, 제황공은 제군을 이끌고 위나라를 쳤습니다. 당시 위나라는 왕자태를 도와 왕실을 어지럽혔던 위해공이 기원전 669년 5월에 사망하고 그의 아들 적이 제위 중이었는데 이가 위의공입니다. 주회왕이 제황공에게 위나라를 문제하라고 하는 것은 동줄국지 제20회와 좌전 노장공 27년조의 기사인데요. 지난 제40회 차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기원전 675에서 673년에 왕자태의 난 때 제황공이 주왕실을 전혀 돕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왕자태의 난이 진압된 지 7년, 그것도 왕자태를 도운 주범인 위해공이 죽은 지 3년째에 제황공에게 왕자태의 난을 문제하라고 한 주회왕의 명령 또한 의아하기 짝이 없습니다. 문죄하려고 했다면 왕자태의 난을 진압한 직후든가 아니면 최소한 위해공이 살아있을 때 할 일이지, 그동안은 뭘 하고 있다가 마치 위해공이 죽기를 기다린 듯 문제하라고 명령하느냐 하는 것이죠. 왕자태의 난 때 제황공이 주왕실을 돕지 않은 것과 난이 진압된 지 7년이 지나서 위나라를 문제하라는 주회왕의 명령 등을 종합해보면 사유는 알 수 없지만 기원전 670년대에는 주회왕과 제황공 사이가 원만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까 추정해봅니다. 위의공은 제군의 침공에 크게 놀랐습니다. 제나라와는 아무런 현안이 없었고 더더욱 제황공이나 제나라와 척질만한 일이 없는 터여서 크게 놀랐죠. 위의공은 제군이 왜 위나라를 치는지 그 경위나 이유를 알아볼 겨를도 없이 쳐들어왔으니 어떻든 제군을 막아야 한다며 위군을 이끌고 제군과 맞붙었습니다. 그러나 대패하였습니다. 위의공은 패전한 후에야 제군이 왜 위나라를 쳤는가를 탐문한 바 지난날 위해공이 퇴를 도와 왕실을 전복한 죄를 왕명에 따라 문제하려고 한 것임을 알아냈습니다. 비록 패전했지만 위나라를 침공한 사유가 자신의 허물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의공은 다소 안도하였습니다. 침공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거였죠. 위의공은 아비의 죄를 그 아들에게 묻는 법은 없다라며 세자 개방을 제군 진영에 보내어 강화를 청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개방이 제황공에게 예물을 바치며 강화를 청하자 제황공은 왕명이어서 어쩔 수 없이 친 것이지 왜 위나라를 쳤겠느냐라며 강화 요청을 받아들이고 철군하였습니다.
개방은 제황공의 인물됨과 제나라의 강성함에 감복하고 자기를 거두어 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제황공은 깜짝 놀랐습니다. 개방은 위의공의 세자로서 시간만 가면 위나라 군위를 차지할 텐데 그 군위를 마다하고 자기 휘하에 들어오려는 것을 보고는 놀랐던 거죠. 이에 제황공은 개방의 의기를 높이 평가하여 개방을 받아들이고 총애하였습니다. 제나라 사람들은 제황공의 각별한 총애를 받은 수초, 여가, 개방을 삼기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개방은 제황공에게 위의공의 여동생 즉 자기 고모인 위희가 아주 예쁘다며 제황공이 취할 것을 지는 이에 제황공은 사자를 위나라에 보내어 패백을 바치며 위의공에게 위희를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위의공은 두말 없이 위희를 제나라로 보냈습니다. 사실 제황공은 기원전 683년 겨울에 왕이와 결혼할 때 그때 이미 위해공의 딸 위희를 잉첩으로 받았는데 이번에 취한 위희는 바로 잉첩인 위희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잉첩으로 온 위희를 장위희, 개방이 추천한 위희를 소위희라고 하였습니다. 여시춘추 팔람 신흥람에는 시기 및 장위희인지 소위희인지 특정하지 않았지만 위희와 관중의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황공이 소집한 회명에 위나라 제후 즉 위후가 지각하자 제황공과 관중은 이를 불쾌히 여기고 위나라를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제황공이 내실로 들어갔는데 위희는 들어오는 제황공의 걸음걸이의 기세와 자기를 보고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고는 제황공이 위나라를 치려고 한다고 판단하고 제황공에게 크게 절하며 위후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빌었습니다. 제황공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에 제황공이 아무 말도 못하고 위희를 빤히 쳐다보는데 위희는 내실에 들어올 때와 자신을 대할 때에 제황공의 행동거지를 보고 제나라가 위나라를 치려고 함을 알았다고 하자 제황공은 그녀의 지혜를 크게 칭찬하고 위나라를 치려던 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다음날 제황공이 조회에서 관중에게 두 손을 모으고 업하며 앞으로 나오라고 하자 관중은 조회 때에 제황공의 공손함, 말이 느린 점, 또 자기를 보고 부끄러운 안색을 띤 점 등으로 제황공이 위나라 칠 일을 취소했다고 판단하고 제황공이 말하기 전에 알아맞혔습니다. 제황공은 위희와 관중의 지혜에 크게 감탄하였습니다. 열패길국지의 이번 회차 브리핑 플러스 덤에서는 기상천외한 위희와 관중의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나라 말기인 환제와 영제 때 환관들이 세력을 잡고 국정을 농단하는 바람에 나라가 크게 어지러웠습니다. 이때 진범과 이영 등의 학자들과 유학생들이 환관들을 탄핵했으나 되레 환관들이 이들을 처벌하여 벼슬길을 막은 방고지화가 일어났죠. 이때 진식은 친구들이 줄줄이 투옥되자 내가 없으면 옥중의 친구들이 누구에게 의지하랴 라며 스스로 옥에 들어간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의 원만한 성품과 사교성과 인맥이 넓은 것을 보여주는 한 예로 그가 죽었을 때 조문객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진식에게는 원방과 개방이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세인들은 이들 세 부자를 삼군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아들들도 진식 못지않게 학문과 덕행에 뛰어났는데 진식이 옥에서 풀려난 뒤 세 부자는 벼슬을 마다하고 학문에만 전념하였습니다. 진식의 큰아들 원방에게는 군, 작은아들 개방에게는 충이란 아들이 있었는데 둘은 진형제같이 늘 사이가 좋았지만 아버지 자랑을 할 때에는 내 아버지가 더 훌륭하다라며 다투었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양보하고 겸양했지만 어떻든 누구 아버지가 더 훌륭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생결단하듯 큰소리치고 악을 쓰며 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은 서로 우겨댈 뿐 자기 주장을 입증할 수도 또 두 아버지의 우열을 판정할 수도 없자 둘은 할아버지 즉 진식에게 가서 판정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할아버지의 판정에 둘은 순복하기로 했죠. 두 손자가 찾아와 어느 아버지 즉 진식의 입장에서는 어느 아들이 더 훌륭한가를 따져 묻자 진식은 난처하였습니다.
둘 다 훌륭한 아들이고 둘 다 귀여운 손자들인데 자신의 말 한마디로 한쪽의 가슴에 멍울을 지울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진식은 손자들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싱긋이 웃으면서 너네 아버지는 나이로 따진다면 형과 아우로 구분되지만 품성이나 학문에서는 형을 형이라 하기도 어렵고 아우를 아우라 하기도 어렵구나 라고 답하였습니다. 진식의 말처럼 형을 형이라 하기도 어렵고 아우를 아우라 하기도 어렵다는 뜻의 고사성어를 난형난제라고 하는데요. 이와 비슷한 말로는 막상막하 난백난중 백중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식의 난형난제란 말을 면밀히 따져보고 조금 모자라더라도 차자보다 장자를 중시한 유교 입장에서 본다면 비록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는 뜻이지만 진식의 말 속에는 큰아들 즉 원방의 장자의 이점이 최소한 부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말 그대로 형과 아우를 구별할 수 없는 정도라면 당연히 진식은 원방이 낫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동생이 형보다 좀 모자란다고 해도 수치나 부끄러움은 아니니까요. 나아가 진식은 원방보다 개방이 낫다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고 형보다 동생이 낫다고 할 수는 없으니 궁여지책으로 난형난제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난형난제란 말은 겉으로는 아우에 비하여 형이 못함을 가리면서 속으로는 형에 비하여 아우가 낫다는 뜻을 드러낸 것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